급발진이라는 게 실제로 계속 많은 피해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급발진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980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차종에 ECU를 처음 탑재를 했어요. 전자제어 장치요. 그때 이제 급발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사용할 때도 사용을 하다가 끊어진다든지 혼자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자동차도 역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이 되고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자동차 급가속한다든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요. 근데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를 보게 되면은 10건 중에서 한 8건 정도는 운전자 실수로 판단이 돼요. 상황을 보면은. 약 20%가 진짜 자동차 급발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연간 신고되는 게 80건에서 약 100건 정도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 신고 건수의 10배에서 20배 정도를 보니까 저희는 약 2,000건 정도를 보고 그중에 1,600건은 운전자 실수, 약 400건은 진짜 급발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냥 혼자 가는 건데 네. 인간이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혼자 가버리는데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보장하는 거죠? 저는 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을 혼자서 운전하지만은 네. 해킹이라는 것 자체는 외부에서 제3자가 자동차를 원격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급발진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또 해킹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은 운전자의 의도하지 않은 바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급발진 자체는 몇 초 만에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사실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 그러거든요. 네. 몇 초 만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급발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길게 2, 30초 일어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요. 네. 또 아까 뭐 얘기했던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상황을 보게 되면 대략 확인이 가능해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대 중에 한 대가 영상 블랙박스가 공급되는 가장 많이 공급된 나라다 보니까 급발진 사례에 대한 이 의구심이나 또 외국에서 나오는 영상도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영상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다 우리나라 영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발진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은 사례고요. 예. 또 해결 방향도 안 나와 있고 또 법적인 체계 자체도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 결함이냐 아니면은 운전자 실수냐에 대한 부분들은 2009년 말부터 나온 차량은 OBD2라고 해서요. 계기판에 각종 센서에 대한 신호 체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 체계에는 각종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가 심지어는 가속 페달을 20%, 30% 밟음까지 다 나오는 신호가 있어요. 이거를 로드를 시켜가지고 그것만 보게 되면은 누구 책임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장치를 한 5만 원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를 보급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사항이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